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창직입니다. 직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늘 창직이라는 게 뭔지, 또 사례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창직 활성화를 위해서 스스로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새로운 직업은 뭐냐면요, 암한호 뷰티 관리사입니다. 우리가 암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머리가 빠진다든지 또 피부의 문제, 여러 가지 부스부스한 문제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직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제안한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2,000개 정도 직업이 있는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있지만 이렇게 아마노 뷰티 관리사라는 직업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롭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창직입니다. 근데 이제 창직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저는 직업을 한 2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직업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해당되는 분야는 직업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해당되는 분야의 각 개별 국민 개개인이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경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도출하면 스스로에게 맞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창직입니다. 근데 창직이라는 게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라든지 웨딩 컨설턴트 이런 직업들은 최초는 누군가는 새롭게 만들어서 발전시킨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대중적인 직업이 됐죠. 또한 지금 보고 계시는 직업은 뭐냐면 애완동물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는 것처럼 이제는 애완동물도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이런 직업이 나타난 배경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4가구 중 1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 애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직업은 뭐냐면 애완동물 재활 공학사라는 직업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치면 깁스도 하고 휠체어도 필요하고 또 목발이 필요한 것처럼 애완동물도 우리가 얘기하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애완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애완동물 재활공학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분은 민재용이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미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고 새롭게 이제 접근하시는 직업이 뭐냐면 요트 레저 운항사입니다. 과거에 스킨스쿠버나 이런 해양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요트 레저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고 다양한 요트 레저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취미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분야를 접목시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계획하시는데 일반적인 여행 계획이라고 하면 주로 많은 부분들이 패키지 여행 가서 현지에서 돈을 쓴다든지 오히려 이제 거기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는 가이드로 이주 노동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실제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는 민박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국가에 도움을 주거나 또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분들은 돈이 없어서 고향 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제 고향 방문에 기회를 주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창직은 60세 넘으신 분들한테도 필요합니다. 박성재라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요. 지금 곰동네 처음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뭐 일반 학교가 아니라 주로 마을 기업 체험학장의 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교사나 또 학생 대상의 맞춤식 교육 컨설팅을 해서 스스로 에듀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생님은 학교를 은퇴하시기 전에 한 5년 동안 학생 대상으로 컨설팅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글을 잘 쓰는 분들은 글을 잘 쓰는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해서 글을 쓰는 방법을 구한하거나 이걸 통해서 책을 만들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 경험했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새로운 이제 창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 있는 직업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병원에 오랫동안 병동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광주여대하고 마음돌봄 상담센터에서 관련해서 이런 직업을 한번 도입하자는 움직임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만든 직업이 뭐냐면 병원 아동 보호사입니다. 우리가 간병인처럼 아동병원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놀이, 또 학업,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병원 아동 보호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처 발굴입니다. 즉 창직도 직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요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돼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다 창직입니다. 창직은 청년뿐만 아니라 50대, 60대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창직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돌출시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개인 입장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담 센터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서 성과를 내고 또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창직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은퇴하시고 산업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다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장년층, 시니어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직을 알리고 기업이나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또 필요합니다.